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1일입니다. 네,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8번째 설명 드릴 차례이죠. 오늘은 제 13장으로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21가지 실수에 대해서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 드리면서 여태까지 주식 노트나 원칙을 세우시는데 상당 부분 캔슬링 법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다면은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한 번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학 미식 축구팀이 전설적인 감독인 크누트 로크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의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단련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인생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뒤로 처지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당신의 강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약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사실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기보다는 적당한 구실이나 변명거리를 찾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하세요. 여러 면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놀랍게 돌아가는 주식시장을 50년간 경험해보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저지른 참담한 실수의 98%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배우려고 기꺼이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당장 하던 것을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그만두고 앞으로 활용할 새롭고 더 나은 원칙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느 분야든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나는 1960년대 초 이래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개인 투자자들을 숱하게 봐왔다. 이들 가운데는 투자를 막 시작한 초보자도 있었고 영리한 프로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했든 오랜 경험을 갖고 있든 투자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나쁜 버릇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이런 경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이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상식적인 실수 몇 가지만 저지르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 당신도 배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원칙과 철학을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법을 배웠다. 여기 소개하는 대표적인 실수들은 당신이 정말로 더 나은 인상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꼭 피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1가지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이제 첫 번째,
뭐 손실이 아주 적고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손실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이제 투자자들이 거의 뭐 1순위로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로 치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 번째와 뭐 동일한데요. 거의 평균 매수 가격을 높이기보다 낮추는 것.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그 패턴들이죠. 2번, 3번 그 말하는 그런 21가지 실수 중에요. 한마디로 이제 하락하는 주식은 진짜 싸게 보이고 불과 몇 달 전보다 싸졌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이 1999년에 제록스 주식을 샀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서 34달러의 신저가를 기록하자 참 싸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제록스 주가는 1년 뒤에 6달러가 됐다. 왜 떨어지는 칼날을 붙잡으려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똑같이 했다. 80년 2달러까지 갔던 시스코 시스템즈가 50달러까지 떨어지자 매수한 것이다. 시스코는 그 뒤 50달러를 회복하지 못했다. 앞으로에 있을 그 어떠한 2008년과 2000년대 같은 그런 언제 닥치지 못할 그런 언제 또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큰 하락에서는 이 2번, 3번의 습관, 1, 2, 3번의 습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지 않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재기를 할 수 없을 그런 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가장 좀 가장 근본적인 손절매 원칙과 물타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차트를 이용하는 법도 배우지 않고 제대로 모양을 형성한 뒤에 신고가도 경신했는데도 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개인 심리에 있어서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두려움 때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개인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있고, 또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최적의 시점은 최소한 7에서 8주간의 탄탄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맨 처음 매수 지점을 만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매수 지점이 최고의 그 신고가 경신을 하는 부분이어도 매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또 강세장이 나오는 패턴에서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당 그 기업이 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는데도 말이죠. 다섯 번째는 적절한 종목 선정 기준이 없거나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낼 만한 안목이 없어서 처음부터 종목 선정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원칙이 없어서 언제 조정이 시작되는지, 언제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세가 확실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일곱 번째는 자신의 매수 및 매도 원칙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실수가 점점 더 잦아지는 것이죠. 어떠한 합리화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원칙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다면 그 원칙만을 따라서 하는 사람만이 우직하게 계속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만이 시장에서는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만 생각하고 일단 매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손절매부터 시작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매도 부분도 정하지 않았고 천정을 찍은 패턴들을 분석하지 않았던, 그러면은 이익의 실현에 대한 추세의 어떤 큰 수익도 내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홉 번째,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기업 내용이 훌륭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차트를 이용해 종목 및 타이밍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외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수급을 따져보고 그렇게 훌륭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들이 잘 뒷받침돼 준다면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그 등살에 그러니까 그 물살에 이렇게 타가지고 잘 수익 실현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급 현상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차트를 이용해서 종목의 타이밍 선정이 정확성이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은 결국 하락 시에 물타기를 하게 되고, 다른 좋은 주식들이 상승할 때 내 주식은 계속 횡보를 하게 되는, 뭐 언젠간 나중에는 크게 오를 수 있겠지만요, 그것이 이제 뭐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도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측면은 당연히 좋은 매수 관점을 정립을 해서 지켜봤을 때 나중에 오를 때 이제 사면 되는 것이죠. 매수 신호가 나오는 자리들이 나올 때.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 잘 보고 있었던 주식도 큰 추세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주식을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들고 있지는 말아야 되겠죠. 10번째, 고가주를 소량 매수하기보다는 저가주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 고가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싸서 못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주를 좀 많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 뭐 100주나 뭐 아니면 1000주 이런 단위로 사야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주나 50주라고 하더라도 기업 내용이 더 좋은 고가주를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말이고요. 또 이 부분도 가장 많죠. 11번째, 주변의 말이나 루머에 솔깃해서 뭐 재료가 있다, 뭐 문자로 뭐 이 종목은 뭐 2월에는 반드시 오른다, 뭐 이런 그 루머 그리고 뉴스, 예, 이런 것들에 이제 현혹돼서, 혹은 주식 분할 발표나 새로운 뉴스, 낙관적인 전망, TV에 출연한 새칭,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의 추천과 의견을 들었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지금 주식 분할에 대한 공시에 따라서 저희의 의견도 또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증권사나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는 그런 낙관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인데요. 네, 그런 이유들도 한번 지켜봐 보시고, 결국에는 왜 우리가 반대 입장으로 뉴스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짜 맞는 뉴스인지, 정치발로 둔갑한 경제 뉴스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저희만의 그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대표 애널리스트님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배당금을 받을 욕심,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죠. 배당금을 받은 욕심, 그리고 혹은 낮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즉 퍼죠. 예, 이 PR이 낮았다고 해서 현혹해서 이류의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일단 13번째, 계속해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뭐 건전한 방법도 배우지 않고
더구나 필수적인 기술도 익히지 않고 무조건 하루아침에 대박을 내려고 한다면 나락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14번째,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난익은 전통 기업에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기업, 누구나 다 아는 우량주.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 안전하게 그냥 우량주에 주식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량주 투자, 그걸 또 장기적 관점으로 가겠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제네럴 모터스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해서 제네럴 모터스 주식을 사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최고의 투자란 대부분 전혀 몰랐던 새로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제 수급이 안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그냥 나 혼자 최고의 그 새로운 주식을 계속적으로 혼자서 들고 있는 것도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비롯되고 약간의 조사와 노력만 기울인다면 이런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기업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때쯤이면 훌륭한 수익을 거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 쪽에서도 뭐 증권가나 이제 뭐 그 주식 방송 TV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가 다행히도 펄어비스라든지 뭐 V원택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제 매스컴에서 다루기 전에 잘 추천을 드려서 매수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정말 그 뉴스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됐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5번째, 어떤 것이 좋은 정보며 훌륭한 조언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 정보이며 훌륭한 조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그러니까 방송, 매스컴, 뭐 루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려내야 할 눈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과 귀를 막으면 또 안 되겠죠. 진정으로 회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언들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알짜배기를 솎아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눈을 기르시는 것,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6번째, 손해난 주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이익난 주식은 조금만 올라도 쉽게 팔아버리는 것. 이게 마치 저희가 정원사를 비유하면서 잡초를 제거하고 약한 가지를 제거하면서 정원을 가꾸어 내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네, 17번째, 이 부분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세금과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의 첫 번째 기준은 순이익이죠. 그래서 세금이 무섭다고 세금 면제 상품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장기 투자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다가 너무 오래 보유하는 바람에 처분 시점을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네,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18번째,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 위해 선물과 옵션에 과도하게 투기하는 것입니다. 또 19번째로는 저희가 시장가로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9번째,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고 매수와 매도 주문 시 미리 가격대를 정해둔 예약 주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요, 주가의 작은 변화에는 그런대로 잘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사실 정말로 중요한 시장의 큰 움직임에는 전혀 대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약 주문으로 인해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놓쳐버릴 수 있겠고, 손절매를 못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저희가 이 좋은 종목이 뭐 패턴이 정확하게 그려지고 매수 관점으로 예약을 해놨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시장이 큰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포지션에 매수가 나왔어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제 주식도 하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손절매에 대한 관점으로도 접근을 또 못했다면은 큰 또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소한 움직임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20번째,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결심하지 못하는 것.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혹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엄격한 투자 철학, 그리고 분명한 매매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원님이 되신 분들 중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반등을 하는 구간에도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등을 하지도 않고 뭐 지금 큰 손실을 보지 못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진작에 따를 걸이라고 후회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방법으로 앞으로 투자하는 방법 자체를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보유 주식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수익률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면, 저희와 호흡을 맞추기로 하셨다면, 사실상 많은 종목을 보유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드시잖아요. 또 전업 투자자분이 아닌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좌가 손댈 수 없는 계좌가 이렇게 있을 때가 있으면 사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한마디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건전한 수익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투자자들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고른 다음 행운이 찾아오길 빕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자기 의견을 고집하거나 헛된 희망을 갖는 대신 시장에 주목합니다. 시장은 대개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가졌던 믿음과 실제 행동을 되돌아볼 때 여기에서 소개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나 가슴에 와닿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 원칙과 투자 방식은 초라한 성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투자 원칙과 투자 방식은 우수한 성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루큰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의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단련하라.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시간과 노력에 충분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도 저와 같이 계속해서 단점을, 그러니까 장점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